시어머니가 너무 무섭습니다. 제목 그대로입니다.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답답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. 글이 많이 길지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는 양쪽 부모님에게 골고루 사랑받으며 자라지 못했습니다. 아버지 밑에서 컸지만 실질적으로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고 할머니께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. 남편은 홀어머니 밑에서 외동으로 자랐고요. 이 얘기를 먼저 하는 이유는 시어머니가 저희 집안을 무시하고 욕하는 이유가 늘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. 좋게 말하면 남편과 저는 사랑해서 아이까지 낳은 사이입니다. 하지만 시집 올 당시 나이도 어리고 결혼하기엔 아직 철이 없었습니다. 친정 형편도 어려워 몸만 시집 왔고요. 그래서 양가 도움 없이 아이를 키우며 살았습니다. 남편 일 때문에 남편의 고향으로 이사를 오게 됐고 시어머니 혼자 사시니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. 처음엔 시어머니가 계시던 곳에서 함께 살았습니다.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화를 냈습니다. 이유는 제 딸이 심한 화상을 입었을 때였습니다. 엄마로서 죄책감과 우울함에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집안 분위기를 망쳤다며 재수없는 년 가정교육도 못 받은 년이라고 욕을 하시더군요. 결국 제가 사과했습니다. 그때 알았습니다. 제가 알던 시어머니가 아니라는 걸요. 그 후 보증금 3천만 원을 내고 시어머니와 월세로 들어갔습니다. 시어머니가 서랍장 2개와 침대를 사주셨고 냉장고와 식탁은 저희가 샀습니다. 그때부터 저는 이 집이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며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. 솔직히 말해 저는 어머니를 친엄마처럼 대했습니다. 우리 가족 이야기를 하며 울기도 했고 지금은 후회하지만 제 약점까지 다 털어놨습니다. 예쁜 립스틱을 사서 건네고 유치한 기념일마다 힘내세요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쪽지를 붙여드렸습니다. 장갑 선물도 하고 먹고 싶다 하시는 음식도 돈 없으면 기억해뒀다 꼭 만들어드렸습니다. 정말 어머니 생각나면 뭐라도 사드리고 말동무도 되어드리려 어디든 같이 다녔습니다. 평소 자잘한 일들도 다 도맡아 했고 매일 다른 국과 찌개, 반찬 4가지씩 차려드렸습니다. 어머니랑 따로 살고 나서도 반찬은 꼭 싸다 드렸고요. 어머니 빼고는 모두가 저런 며느리 없다고 할 정도였습니다. 그런데 지금부터 저희에게 있었던 일들을 요약해 보겠습니다. 진짜 많아서 요약한 게 이 정도입니다. 저는 살림하고 밥하고 아이 돌보는 게 당연했고 어머니는 일을 나가셨습니다. 둘째 임신하고 출산 5일 전까지 첫째를 데리고 30분 거리 시장을 다니며 밥했습니다. 여름엔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 하나로 불 앞에서 일했습니다. 왜 에어컨을 안 샀냐면 아기한테 안 좋다고 하지 말라셔서요. 선풍기도 맘대로 못 틉니다. 바람이 안 좋다네요. 그렇게 고생해도 어머니는 시원하게 앉아 계시고요. 생활비는 남편 월급에서 150만 원 중 50만 원을 어머니께 드렸습니다. 남은 100만 원으로 월세, 공과금, 휴대폰, 생활비 다 썼습니다. 초반 2달은 남편 수습기간이라 어머니가 집세 내주셨습니다. 그런데도 어머니는 남들한테 제가 애들 먹을 거도 안 사 먹인다며 흉봅니다. 정작 저는 애들 먹이려고 제 돈도 없는데 말이죠. 한 달 전까지도 어머니께 70만 원 드렸습니다. 우리는 그 돈을 어머니가 모아줄 거라 믿고 어렵게 드린 건데 모은 것도 없더군요. 차별도 심합니다. 며느리니까 당연하다 생각하시는 거겠죠. 남편이 재채기만 해도 배도라지 끓여라, 약 먹여라, 링거 마치라 하십니다. 저는 감기 걸리면 꿀물이나 타먹어라가 끝입니다. 시장 같이 가도 제가 좋아하는 건 물어보지도 않고 오로지 아들 것만 사십니다. 임신 중에도 먹고 싶은 거 참았습니다. 몰래 창고방에서 닭발 먹다가 서러워 온 적도 있습니다. 설날에도 혼자 나물, 국, 고기 다 했습니다. 갈비찜은 남편 앞에만 두고 이거 우리 아들 먹으면 없겠다. 우리 아들이 참 좋아한다 하시더군요. 결국 그날 저는 나물에 밥만 먹었습니다. 먹는 걸로 그렇게 서럽긴 처음이었습니다. 전 여자친구 얘기도 합니다. 예쁘고 착했고 집도 잘 살았다. 오래 만났고 예뻐했는데 저런 걸 데려와서 이 꼴이 났다며. 저도 예쁘고 싹싹합니다. 돈이 없어서 그런 거겠죠. 남 흉보는 게 일상인 분입니다. 남 욕하다 제 욕으로 넘어가고 과장과 거짓말이 대부분입니다. 전부터 어머니 말은 신뢰가 안 가는 걸 알았지만 그냥 참고 들었습니다. 제일 심했던 건 첫째 낳고 산후조리를 못했다는 겁니다.
제왕절개로 낳고 5일 만에 집에 와서 혼자 애 봤습니다. 둘째 때는 산후조리원 가고 싶었지만 비싸다며 혀를 차시더군요. 결국 산후도우미라도 불러보자 했더니 그것도 비싸다며 싫다 하셨습니다. 억지로 도와주신다고 하더니 고기는 절대 안 되고 맨날 콩나물, 시금치, 미역국만 줬습니다. 남편은 돼지갈비, 소갈비 해주시면서 저는 17일 동안 그렇게 먹었죠. 서러워서 많이 울었습니다. 마사지는커녕 칭찬 한마디도 없었어요. 애 낳고 17일 되는 날엔 뺨도 맞았습니다. 떼들었다고요. 그날 어머니가 큰애를 떠밀어 놓고 혼자 방에 들어가 주무시더군요. 성치 않은 몸으로 큰애 밥 먹이고 작은애 보다가 겨우 먹였더니 미역국에만 밥 말아줬다고 뭐라 하십니다. 미역국밖에 없으셨으면서요. 그날 저희 부모님 욕까지 하시고 저를 미친년이라 부르셨습니다. 그 후로 제가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. 어른한테 대들어서 죄송하다고요. 남편 생일날 혼자서 음식 차리는데 거실에서 들리게 저녁꼴도 보기 싫다 하시더군요. 울면서 요리했습니다. 남편은 이런 생일상 10몇 년 만에 받아본다고 하더라고요. 그 후 시어머니가 10계명 같은 편지를 주셨습니다. 1. 매달 70만 원 안 보내면 연 끊겠다. 2. 남편에게 잘해라. 남편 없으면 집안 안 돌아간다. 이런 식이었죠. 지금은 시어머니가 찢어버렸습니다. 한 달 전 일이 터졌습니다. 휴가 다녀온 날 어머니가 찾아와 방 빼라 하시더군요. 이유는 제가 휴가 가기 전날 주먹 꽉 쥐고 부들부들 떨면서 어머니를 째려봤다네요. 기억도 없습니다. 왜 그런 눈빛을 봤다는 걸까요? 그날 정중히 부탁드렸습니다. 집에 오실 땐 연락 좀 하고 와달라고요. 젖 먹일 때마다 갑자기 오셔서 너무 당황스럽다고요. 하지만 어머니는 내 집인데 왜 맘대로 못 오냐 하시더군요. 그 후 문자로 이런 말들이 쏟아졌습니다. 방 빼라. 니년이 내한테 잘해도 시원찮을 판에 말을 함부로 해. 여태 돈 쓴 게 아깝다. 너 같은 년은 부모 간섭받기 싫으면 고아 남자 만났어야지. 넌 인간도 아니다. 애들도 불쌍하다. 노숙자보다 못하다. 악마야, 너도 그대로 당해봐라. 너희 엄마 아빠랑 통화해서 똑똑한 딸이라고 말해줄 거다. 이런 문자가 50배는 더 왔습니다. 심지어 저희 애들 고아원 보내겠다고 하고 남편에게 저랑 애 버리고 새장가 가라고 합니다. 지금 집 구해서 나갈 생각입니다. 보증금 3천만 원은 돌려드릴 겁니다. 결국 받은 거 하나 없이 그냥 나가네요. 이혼 외엔 답이 없는데 남편과 사이는 좋습니다. 시어머니만 아니면요. 남편도 어머니와 연을 끊으려는 상태입니다. 이 상황에서 남편이 아들로서 뭘 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얼마 전엔 어머니가 보험 아줌마를 불러 사망보험 계약서에 사인하라 하시더군요. 무서워서 사인 안 했습니다. 지금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도 빠지고 억울하고 미쳐버릴 지경입니다. 이혼도 두렵고 혼자 집에 있는 것도 무섭습니다. 정말 너무 무섭습니다. 꿈에라도 나타날까 두렵고 지나가다 마주칠까 두렵습니다.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빼댓. 살해당해서 뉴스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무섭다면서 왜 가만히 계신 거죠? 저라면 당장 이혼하고 위자료, 양육비 다 받아내고 시어머니 모르게 멀리 떠났을 겁니다. 남일이라 쉽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.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고요? 아내가 저런 입에 담지도 못할 욕 듣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게 좋은 사람인가요? 좋은 사람 절대 아닙니다. 곧 이런 소리 나옵니다. 울 엄마가 얼마나 산다고. 좀 참아봐. 이미 갈 때까지 간 상황인데 뭘 더 기다리나요? 빼댓. 야, 노친네 말하는 거 보소. 삼시세끼 독사대가리만 60년 달여먹어도 저렇게 독 품진 않겠다. 천박하고 수준 낮아서 넋놓고 읽다 보니 눈이 썩는 기분이네. 근데 똑같은 말투로 말했던 사람이 우리 친엄마였는데 조울증 치료받고 많이 좋아졌어요. 꼭 정신병원 데려가세요. 이런 사람 곁에 두면 며느리는 물론 가족 다 미쳐 죽습니다.